삶을 변화시키는 채널 Change My Life입니다. 과학자의 눈과 철학자의 마음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게리 주커버의 책 영혼의 자리에 나오는 메시지 중 진정한 힘에 대한 내용을 세 편의 영상으로 나누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첫 번째 영상에서는 진정한 힘의 본질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들려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내용인 겸손과 용서에 대한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진정한 힘을 지닌 인간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특성은 겸손함입니다. 이것은 자신보다 수준 낮은 사람에게 맞추기 위해서 스스로를 낮추는 비굴함이 아닌 겁니다. 그것은 각각의 영혼이 지닌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포용력이죠. 즉, 각각의 인격 속에서 그 인격의 행동 속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영혼의 존재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지닌 포용력을 뜻하는 겁니다. 겸손함은 모든 형태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그 가치를 인정하며 존중할 줄 아는 무해한 마음인 겁니다. 당신은 지구에 대해 염려하는 마음이 있나요? 지구에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무해함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떤 창조물에게도 해를 끼칠 필요가 없는 강인함을 뜻합니다. 자신이 능력 있고 강한 사람이라서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까지 힘을 과시하려는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무해한 사람인 겁니다. 진실로 겸손하지 않으면 진정한 힘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존중하는 마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면 힘은 당신을 떠나갈 겁니다. 겸손한 영혼에게는 세상과 사람들이 결코 낯설지 않습니다. 그에게 사람들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료들인 거죠. 겸손한 영혼은 필요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은 항상 우주가 채워주기 때문이죠. 겸손한 영혼은 진정한 욕구가 채워지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또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욕구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영혼은 자유롭게 사랑하고 자기 본연의 모습대로 살아갈 뿐 어떤 인위적인 기준에도 맞춰 살지 않습니다. 외적인 힘에 현혹되지 않으며 외적인 힘 때문에 경쟁하지도 않죠. 이것은 그가 잘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자부심을 갖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가능한 한 최선의 것을 이루어내기 위해 노력하며 좋은 상황이 아닐 때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격려를 받고 싶어 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경쟁을 한다는 의미는 원래 둘 이상의 사람이 함께 무언가를 추구한다는 것이며 어떤 것을 얻기 위해 어떤 것을 목표로 어떤 것을 손에 넣으려 애쓴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명예를 원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기를 원하거나 동메달이 아닌 금메달을 목표로 한다면 그러한 경쟁을 유발하는 것은 인격인 겁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당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애쓰고 있는 겁니다. 노력의 대가를 바라고 외적인 힘을 얻으려 분투하는 것이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에게 인정받기보다는 세상을 향해 평가해 달라고 요구하며 자신의 가치 평가를 다른 사람들의 손에 넘긴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주는 모든 금메달을 땄다고 하더라도 당신에게는 힘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당신이 쌓아두는 것 대신 나눠주는 기쁨을 추구하고 있다면 다른 영혼들과 함께 목적과 기쁨과 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발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그러한 경쟁은 바로 당신의 영혼이 하는 표현입니다. 완성의 순간까지 시종일관 최선을 다할 때 시한부 생명을 지닌 인격과 육체 대신에 영혼이 죽지 않고 존재하는 영혼의 가치를 인정할 때 당신이 가진 것을 남에게 주면서도 자신이 약해질까 두려워하지 않을 때 당신이 받거나 혹은 받지 못하는 것의 크기, 색깔, 모양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 때 당신은 겸손한 영혼의 힘을 깨닫게 될 겁니다. 진정한 힘을 지닌 인간의 두 번째 특성은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용서는 도덕적인 문제의 차원이 아니라 에너지의 원동력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 사람이 누구한테 용서받았는지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닌 겁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외적인 힘을 얻으려는 수단일 뿐입니다. 용서는 자신에게 짐이 될 경험을 만들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용서하지 않겠다고 결심한다면 용서하지 않았던 그 일이 항상 자신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용서하지 않겠다는 결심은 어둡고 섬뜩해 보이는 색안경을 쓰고 다니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 색안경은 모든 사물을 왜곡된 모습으로 보이게 하죠. 그런 왜곡된 렌즈를 통해 삶을 보도록 매일매일 강요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선택한 사람은 바로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자신뿐인 거죠. 그것은 자신만이 가진 오염된 사랑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또한 용서는 자신이 겪은 것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경험한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돌릴 겁니다. 또한 자신이 경험한 것에 대해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상대방을 조정해서 자신의 경험을 바꾸려고 할 겁니다. 예를 들면 불평하는 것은 자기가 저지른 일을 다른 사람이 책임져 주길 바라고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사태를 바꾸어 주기를 바라는 원동력입니다. 불평하는 것은 일종의 속임수인 거죠. 책임지는 대신에 불평을 한다면 그것은 부정적인 것이 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상황을 초월하여 다음 단계로 얼마든지 옮겨갈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속임수 없이 그대로 인식하고 책임을 지는 단계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책임을 진다는 사실이 아니라 책임 뒤에 있는 원동력입니다. 책임을 지기 전에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책임을 지려는 나의 의지는 무엇인가? 나는 특별한 대가를 바라는가? 이처럼 말이나 행동을 하기 전에 당신의 태도부터 꿰뚫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겪은 일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동료애를 발휘하여 책임을 함께 나누고자 했을 때 그 행동은 용서와 같은 겁니다. 반면에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그때는 힘을 잃게 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할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얻으려 할 때 당신은 그것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언제까지나 살아야 합니다. 살면서 겪는 일들이 다른 사람 탓이라고 인식한다면 용서라는 것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의 문제이죠. 힘에 부치는 일을 선택해 놓고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용서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용서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해 비난하는 마음을 버릴 뿐 아니라 자신을 비난하는 심판도 멈출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생을 사는 동안 당신이 내린 결정으로부터 비롯된 부정적인 경험들에 대해서도 미련을 갖지 않게 됩니다. 미련을 갖는다는 것은 후회하는 겁니다. 후회는 부정적인 것에 매달려서 또 부정적인 것을 낳게 합니다. 후회할 때 당신은 힘을 상실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웃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당한 일로 슬퍼하고 있다면 누가 더 깨달음을 얻은 사람일까요? 누가 더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일까요? 웃을 수 없는 사람은 마음에 돌을 얹은 사람이지만 웃는 마음은 순진무구한 마음이며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인 겁니다. 이것은 당신의 부정적인 경험에서는 배울 것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정을 내려야 하는 모든 순간마다 책임 있는 선택을 염두에 두라는 뜻인 거죠.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마지막 세 번째 영상에서 진정한 힘의 토대인 맑은 사고와 사랑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